유병자 보험, 뭐 간편보험, 뭐 간편고지, 뭐 심사 이런 보험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보험들은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가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 고지 대상이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회사 측에 고지를 하고 보험사의 인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런 보험을 가입하실 때 뭐 고지 의무가 아예 면제가 된다. 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서 전에 병력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고 이 간편보험이나 유병자 보험에서도 이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말로 고지하면 안 되고 서면이나 전화로 하는 계약은 녹취상에 내용을 남겨놔야 나중에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위반을 하게 되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문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고요. 이거는 보험 약관에 있고 약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입할 때 뭐 상품 안내서, 설명서, 뭐 유의사항 이런 데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가입자도 충분히 이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군데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몰랐다 이런 부분으로는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인정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병자 간편고지 심사보험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게 병의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병이나 뭐 부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뭐 고지를 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병의 중등도에 따라서 고지하는 게 아니고 질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은 고지를 해야 되고 질문 내용에 이제 해당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특별히 큰 이상이 없는데 한 3일 정도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유병자 보험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입원 이거를 고지해야 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입원을 한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지를 해도 물론 회사에서 위험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승인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교통사고로 3일 입원했고 현재 이상이 없다면. 근데 이거를 보험 청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지권 행사나 이런 다툼이 있을 때는 이 규정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뇌출혈로 판정을 받고 심한 뇌출혈로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 3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회복을 해가지고 추가 검사도 필요치 않고 병원도 가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 교통사고로 3일 입원해서 뭐 허리 염자나 이런 걸로 입원한 거랑 뇌출혈로 중환자실 간 거랑은 최근 뭐 2년, 3년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청약을 하는 건데 뇌출혈은 여기 질문에 이제 해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도 질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뇌출혈이나 뭐 뇌질환, 심질환 이런 거 고지해야 되는 보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 325 질문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허리 염자로 3일간 입원한 환자는 고지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뇌출혈로 중환자실까지 갔던 사람은 시기에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중등도에 따라서 고지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 그 오류는 결론적으로는 본인에게 이제 강제 해지나 지급 거절 이런 걸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요 사례는 이거는 병원의 진료 기록인데 유사암 청구를 하신 분이고 간편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실사를 진행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진료 기록은 환자가 생각하는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검사를 시행한 사실도 있고 여기에 폴립 절제술 차액금 이거는 이런 비용을 냈다 이런 것도 있고 생검 및 절제용 포셉 이거는 이제 의료기구죠. 그리고 조직 검사도 시행이 됐고 결장 경화 종양 수술 폴립 절제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검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위하고 유방도 생검이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세트로 묶여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 남자분이셔서 이거는 생검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차트가 또 한 장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이거는 오더에 대해서 담긴 거지만 뭐 어떤 병으로 진단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몇 개월 뒤에 검사를 할 건지, 뭐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도 진료 기록에 담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유사암 청구권인데 보험회사가 이 내용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해서 보면은 다 폴립 절제죠. 근데 이 내용으로 해지를 하고 지급 거절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정리를 해보면 고지 의무 면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뭐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 심사도 하는데 질문 내용이 아무래도 일반 보험과 다르게는 몇 가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조사도 그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아예 안 하고 실사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는데 위반으로 걸릴 만한 질문들이, 일반 보험은 뭐 대략적으로 20개가 넘는 보험도 많으니까 그 중에 뭐 병이나 부상 이런 거 묻는 질문은 뭐 한 10가지 이 정도 이내가 될 텐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3가지, 2가지, 뭐 1가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실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하고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것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시행됐을 때 가입자분들께서 뭐 절차를 그냥 거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응은 제 생각에는 별로 좋지가 않은 대응이다. 왜냐면은 뭐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뭔가 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보험사 측은 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쓸모없는 대응을 해서 괜히 의심을 사게 되면은 기간만 길어지게 되고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나 이러면 뭐 보험사 직원들이 그거를 뭐 겉으로 표현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냥 돈을 준다면 뭐 누구나 다 대놓고 어떻게 보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사에 관한 내용들은 보험사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그냥 물리적으로 안 좋게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이 없으면 당당하게 응해도 상관이 없는데, 위반이 있는데 뭐 그거를 운 좋게 뭐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를 조금만 어떻게 조치하거나 보완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청구를 하면은 안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청구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